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맨이죠.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이미 예상과 예견을 해드렸습니다.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미국 무디스의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근데 문제는 너무나 없으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우리가 지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시장이 너무나 잠잠했습니다. 그나마 국채 금리가 한때 앞부분에서 뭐 30년분을 5% 찍다가 다 떨어졌고요. 달러 하나 정도가 좀 흔들린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월가에서도 달러 문제만 이제 집중적으로 예견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흐름을 읽어야 됩니까? 너무 조용해요. 일단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게 네. 어제 주요국 증시 중에 결국 우리나라만 가장 많이 얻어맞고 네. 나머지 뭐 유럽, 일본, 네. 그다음에 뭐 미국 다 멀쩡했잖아요. 멀쩡했어요. 특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잠잠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그래도 국가 그래서. 신용 등급이 네. 이제 강등이 좀 됐는데 미국 증시는 뭐 월가의 구루들을 포함해서 연준 인사들조차도 거의 대부분 다 뭐 큰 영향 없다. 그리고 오히려 네. 이제 저가 매수의 이제 기회다. 이런 식의 이제 분석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사실은 제법 좀 빠져서 출발을 했는데 결국에는 상승 반전을 했고 다우지수는 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네. 급등을 좀 하면서 또 한 0.3% 정도 상승 마감을 하면서 뭐 전반적으로 미국은 굉장히 좀 평온한 아무 일이 없었어요. 주말에 왜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나 싶을 네. 정도로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좀 평온했어요. 다만 이제 그 이면에는 특히 국채금리 네. 시장은 굉장히 좀 요동을 좀 치기도 했습니다. 변동성.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30년물이 일단 5%가 넘어간다. 이게 2011년에 과거에 이제 S&P가 미국의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을 시켰을 때 그때도 30년물이 이제 5%를 넘어가면서 막 다시 이제 유럽 재정위기 난리가 확산되고 났죠. 막 그런 예, 이제 예. 분위기들이 이제 예. 같이 결합이 좀 되면서 증시가 이제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갔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도 좀 다를 뿐더러 이미 예고됐던 이미 등급 전망 자체가 부정적이었잖아요. 네. 이건 이제 뭐 조만간에 우리가 등급을 내릴 거다라는 예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미 이제 부정적 전망 속에서 예고됐던 악재가 이제 노출이 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증시는 저가 매수의 이제 기회로 활용이 좀 됐다. 다만 움직였던 종목들은 조금은 이제 성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달러가 어떻게 될 건지 또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빅테크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다 쉬는 흐름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부각된 게 제약바이오 업종. 네. 뭐 오늘 노바백스 이제 백신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FDA 승인이 되면서 노바백스라든지 모더나 같은 이런 기업들이 급등을 했고 말씀드렸던 유나이티드 헬스 그다음에 바이오젠, 암젠 뭐 이런 기업들이 일제히 다 강세로 이제 마감을 하면서 바이오 업종 지수가 가장 좀 강하게 올랐고요. 특히 또 간밤에는 양자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좀 강했어요. 실스큐가 20% 넘게 급등했고 아키컨텀 제가 지난주에 네. SK텔레콤 뭐 보안 얘기하면서 요거 하나 딱 찍어드렸는데 지금 이틀 동안에 거의 60% 가까운 네. 폭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키커텀도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다. 그래서 바이오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 증시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됐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요, 준호 매니저 하나를 꼽으라면 미국의 달러는 상당히 좀 흔들렸어요. 네. 달러 인덱스도 거의 100이 깨질 정도로 내려왔고, 우리 원달러 환율은 1387원대까지 장중해 왔고요. 코인은 급등했고, 네. 네, 금도 급등했고. 자, 이런 흐름을 좀 본다면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 좀 쉬어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동안 쭉 사다가 네. 환율이 지금도 보면 오늘 1380원대 갈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일단은 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 부분은 약세. 맞아요. 그래서 달러는. 다른 것들은 다 멀쩡한데 달러만 지금 약세를 네. 보여주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지금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좀 억울했던 게 어제 우리만 좀 밀렸다라는 게 네. 좀 아쉬웠고 외국인도 당연히 이제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다 보니까 경계성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서 네. 어제는 잠시 우리 국내 증시가 좀 쉬어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빠져나갔던 수급이 그대로 좀 유입될 가능성도 분명히 높다고 보고 요게 있습니다. 원화 강세까지.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또 달러가 약세인 거지 사실 이제 원화 강세라고 표현하기에는 사실 그 외 다른 통화국들의 어떤 흐름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흐름이 우리 국내 증시의 어떤 큰 홍풍으로 이어질 거는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은 결국에 어제 빠져나갔던 수급 자체는 빠르게 증시에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무디스의 어떤 신용등급 강등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어떤 상징성으로 좀 보고 있는 거고 네. 이미 어느 정도 예견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굉장히
차분하다 못해 오히려 좀 강보합권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라서 어제 우리가 좀 과도하게 놀라서 밀렸던 부분들은 오늘 바로 순매수가 바로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특히나 비트코인 가격이 또 들썩거리고 네, 있다는 금하고요. 거는 네. 여전히 또 이제 위험자산 선호의 심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금도 최근에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다가 다시 또 이제 반등 흐름이 재차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 지금 이제 사실 달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안전자산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신뢰도가 조금 떨어졌던 부분들이 오히려 달러를 팔고 더욱더 안전한 금으로 또 그 수급이 좀 이동되는 모습이고 오히려 투자 심리 자체는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고 관세 완화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 가장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비트코인과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 이 두 가지가 같이 상승한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이미 예상했던 대로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같은 경우는 시장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오늘은 그래도 바로 강한 반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달러 약세입니다. 달러 약세에 대해서 지금 수급도 좀 기대를 해보고요. 다만 앞서 회색 코뿔소 질문이 좀 계셔서 그런데 소리는 들리는 거죠. 어디선가 막 네. 퉁퉁퉁퉁퉁 소리가 들리는데 모습은 안 보여요. 네. 그런데 나중에 한 시간이 흘러서 딱 보니까 엄청난 코뿔소가 눈앞에 왔다 해서 이제 회색 코뿔소를 우리가 그럼 보이지 않는 위험이라고 합니다. 월가 일부에서는 지금 달러 약세가 그냥 쿵쿵쿵 소리 정도고 안 보이지만 순간 확 어떤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자, 달러 약세 당장 오늘 뭐 무슨 큰 일은 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 달러 약세의 흐름을 계속해서 좀 염두에 두는 자세를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민 매니저 일발 들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을 할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렇죠. 이게 사실 반도체 쪽도 조금 애매하고 제약바이오는 오늘 뭐 기술적인 반등은 조금 할 것 같은데 뭐 일전에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가 저는 뭐 오늘 반등이 들어올 때도 좀 탑픽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한중 관계 회복에 대한 이제 또 수혜주들 네. 관광객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오시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뭔가 이제 여행에 대한 트렌드도 분명히 과거와는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짚어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하는 중소형주. 예. 저는 이번 주는 좀 중소형주 보는 게 맞다. 이런 네. 이제 시각을 좀 견지를 좀 예. 하면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시아 최초의 이제 세급 환급 대행 사업자라고 맞아. 이제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사실 내국세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부가세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상품에 붙어 있는 이제 부가세를 납부를 하는 건데 외국 사람들이 여행을 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물품을 소비를 하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부과받은 이제 부가세에 대해서 낼 필요 없죠. 그냥 다시 그 환급을 사람들은. 해줘야죠. 네. 이제 그 환급을 대행해주는 사업자가 바로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내 면세점 사실 사전 면세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그 사기 전에 세금을 이미 환급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이 물품 구매를 했을 때 이게 부가세가 붙어 있는지 뭐 안 붙어 있는지 우리도 해외여행 가면은 네. 뭐 그런 거 많이 안 따지잖아요. 그 나라 부가세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구매는 그냥 하는데 많은 이제 소비자분들이 사전 면세점, 사후 면세점에서 이게 과연 이제 부가세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따지기도 어렵고 또 이거 환급받는 절차도 굉장히 좀 까다롭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대행해주는 사업자가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수료를 챙기죠. 맞습니다. 네. 그 수수료를 이제 챙기는 게 바로 이제 가장 최대의 이제 수익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관광하시는 분들이 뭐 우리나라에 지금 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근데 엄청요. 요즘에는 또 중국인 관광객 외에도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예. 굉장히 많이들 우리나라에 네, 이제 좀 위험 들어오세요. 가중치 K컬처 높은 주식, 이 자산, 우리나라 한국 팔 문화에 대한 수가 이제 호감도가 하지만 굉장히 좀 많이 팔고 높아지다 싶다고 보니까 팔 수는 특히 또 없고 넷플릭스를 팔리지도 통해서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래서 드라마라든지 하나오션, 영화 H&M, 그다음에 이제 K-팝 아티스트들의 어떤 네. 글로벌 인기 이런 시장에서 것들에 이제 힘입어 가지고 행보가 한국 문화를 좀 초기에 체험해 보고 관심점이 싶은 뭐 그런 분들이 시간에 관광을 굉장히 많이 산업은행의 오시는데 행보, 그래서 자기 우리나라에 이제 관광을 와서 증시 예전에는 주로 이제 사가는 이제 제품들이 예. 화장품 가성비를 앞세우는 네. 이제 화장품 그리고 한때 이제 밥솥 엄청난 이제 인기가 진짜요? 있었죠. 네. 밥솥이? 우리나라 밥솥이 성능이 좋기로 유명해가지고 예, 예. 특히 아시아 지역의 이제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전부 손에 그냥 주렁주렁
밥솥 한두 개씩을 사가지고 이제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좀 되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또 조미 김 예. 요게 김은 이제 알죠. 김 예, 검은 또 반도체 썼고. 뭐 이런 예, 얘기하면서 썼고요. 예. 김이 많이 이제 일반 팔렸었는데 장전에 두 요즘에 가장 많이 이제 또 최고의 수요가 좀 주점 뜨고 있는 게 분과 K 함께합니다. 뷰티 김영민 의료관광. 관광을 와가지고 네. 사실 햇살이 되게 좋잖아요 봄날에. 네. 저희가 이제 어제 관광을 이 열심히 하고 예상과 나서 예견을 살이 조금 탄 것 같으니까 이제 큰 피부과에 영향을 가가지고 미국 이제 주사도 루이스의, 맞고 네. 그다음에 시술도 이제 뭐 하고. 레이저 시술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 없으니까 관광에 대한 이게 이제 지금 수요들이 굉장히 좀 트렌드가 바뀌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파마 리서치라든지 클래시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좀 네. 많이 받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도 주요 고객사가 원래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올리브영, 네. 뭐 다이소 네. 요런 이제 소매 판매를 하는 이제 영업정들이 주요 고객사였는데 최근에는 강남에 있는 주요 피부과들이 고객사로 급부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피부과에 한번 오면은 예. 쓰는 금액이 뭐 천문학적이라고 해요. 거의 예. 뭐 1,000만 원 이상 쓰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고, 그러니까 물품을 구매했을 때 이제 환급되는 세액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 그러니까 1,000만 원치 의료 관광을 와서 이제 1,000만 원을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100만 원 이상 부가세가 이제 붙어 있는 거니까 그걸 환급을 대행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 지형이 많이 바뀌면서 의료 관광, 피부 미용 관광이 이제 좀 붐업이 좀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새로운 매출들이 이제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가 사실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는 기대보다는 조금 이제 실적이 그렇게 좀 뭐 좋았는데 아주 서프라이즈 하지 않았던 이유가 좋긴 좋았어요. 왜 작년 네. 이제 12월 달에 우리가 이제 계엄이 터지고 막 그런 것들이 막 보도가 좀 되다 보니까 네. 1, 2월 달에 특히 또 1, 2월 달에는 겨울이었잖아요. 굉장히 좀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1, 2월 달에 이제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 이제 부진해서 그렇지 1분기 전체로 보면은 그래도 굉장히 좀 실적이 이제 매출액이 300억, 영업이익이 51억 정도였으니까 실적이 좀 잘 나왔고 연간 기준으로 추정치가 이제 1,600억에 영업이익을 지금 300억 정도를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지금 소개해드린 이 글로벌 텍스프리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3,700억 정도 이제 시총이니까 올해 연간 영업 마진을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아직도 저는 굉장히 좀 저평가된 게 아닌가. 굉장한데요. 연간 300억, 400억인데. 영업이익만 지금 네. 300억 이상이 지금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 시총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 특히 지금 2분기, 3분기가 아무래도 이제 관광의 성수기잖아요. 미국은 이미 이제 5월부터는 휴가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고 유럽 사람들도 이제 6월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휴가를 그렇죠. 떠나게 되고 예. 아시아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날씨 더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휴가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때가 극성수기라고 이제 보면 오히려 최근에 실적 발표 전후로 주가가 이제 조금 흔들리고 또 이제 K-팝 아티스트가 중국에 이제 공연이 좀 취소되고 뭐 이러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의 이제 노이즈가 이제 발생한 이런 구간이 오히려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또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성수기가 이제 도래를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매수 가격은 어제 종가 한 5,300원 그리고 지금 프리마켓에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5,400원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매수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6,500원 정도, 손절가는 4,600원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이 글로벌 텍스프리로 이제 향했는데 이제 세금 환급해주고 그 수수료를 네. 챙기는 회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 이야기를 하나 해줬어요. 우리가 보통 글로벌 텍스프리 리포트를 보면 올리브영 많이 간다, 다이소 많이 네. 간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 얘기해줬는데 네. 의료 관광 여러분 지금 때로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 부가세 환급은 네. 이게 이제 공짜 하나가 다르죠? 금액이 다른 거죠. 금액이 사이즈가 다르죠. 달라요. 공 하나가 더 붙겠죠. 네. 예. 그 부분을 오히려 감안한다면 맞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의 2분기, 3분기 때 실적 한 번 더 기대해 보자. 여기에도 포인트를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첫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할 텐데 푸틴에게 또 속냐? 푸토속. 네. 자, 준호 매니저 속고 속았는데 간밤에요. 이 두 남자 네. 트럼프와 푸틴이 무슨 2시간 넘게 할 얘기가 있나요? 그렇죠. 이 두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네. 둘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휴정과 유익하고 굉장히 솔직했다고 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트럼프의 어떤 속내를 네. 솔직하게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협상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당근과 채찍을 굉장히 잘 주는 것 네. 같아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협상 안 하면 바로 추가 제재다라고 언급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푸틴과 통화를 2시간 정도 하면서 넘게. 네. 굉장히 유익하고 네. 솔직했다라고 네. 한다라는 거는
지금의 자신의 어떤 상황과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종전이 돼야 뭐 실질적인 어떤 광물 협정 관련해서 최근에 체결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는 필요하고 내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허심탄회하게 아마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이게 허심탄회하지 않고 어떤 압박적인 어떤 발언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게 사실 통화로 2시간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2시간 넘게 했다라는 거는 서로의 입장도 트럼프가 푸틴의 입장도 다 들어주고 본인의 생각도 언급하고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남자가 2시간 넘게 브로맨스로 통화를 하지 않았까. 통화 끝나자마자 또 바로 또 이제 우크라이나와 또 이제 휴전 관련된 이제 각서를 쓸 준비가 됐다라는 언급이 푸틴 측에서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협의하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이 통화 내용이 만족을 스러웠던 것 같고 트럼프도 통화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만족을 드러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협상은 즉시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언급과 함께 두 분, 결국 젤렌스키와 이제 푸틴이 결국 세부 사항은 서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로 협상을 통해서 굉장히 정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푸틴 또한 마찬가지로 또 이제 그 각서, 휴전 각서를 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종전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트럼프가 당선과 동시에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식을 시키겠다라고 했었었는데 이게 맘처럼 되지가 않잖아요. 이미 벌써 3년 넘게 전쟁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각국의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지금 이제 합의로 도출해내는 과정까지는 당연히 노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시기 올해 상반 안에만 마무리가 된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저는 빨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오늘 뭐 들썩거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트럼프와 또 이제 통화 또 그리고 또 이제 장관급 회의에 있어서 푸틴도 굉장히 만족을 드러냈다가 다음 날 뭐 미사일을 날려버리고 뭐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강한 믿음을 갖고 관련 종목들을 진입하기보다 좀 흐름을 체크한 다음에 결국에 종식과 휴전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관련 종목들의 기대감은 주가에 좀 반영되어 있고 오늘도 뭐 시세가 분출되겠지만 변동성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어떤 테마성 있는 종목들의 어떤 접근은 조금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목도 하나 보여주시죠. 왜냐하면 지금 프리마켓이 이미 반응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재건주 움직였는데 벌써 SYS, 칠텍 뭐 이런 것들 두 자릿수 상승률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뭐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도 한 4% 정도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뭐 대동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제 반등 흐름 나와주고 있고. 어제 이어서 계속 이어가요. 시세를. 네, 맞습니다. SY스텍 같은 경우도 한 10%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뭐 어디로 갈까요? 일단은 가장 이제 테마성이 가장 큰 거는 대동기업, SY스텍, 전진건설 로봇. 뭐 그 중에서 이제 각각의 차이점이 있는데 SY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 재건, 특히나 이제 모듈러 주택에서 이제 가장 핵심되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대동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농산물 쪽으로 그리고 또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재건 사업에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갭이 뜬 상태에서 또 이제 차익 매물이 바로 또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무거운 종목을 들어가는 게 조금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오히려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K2 흑표 전차 관련해서 지금 이제 유럽 내 외에는 사실 수출이 좀 독일을 발목 잡고 있는 상태라서 결국에 국산화에 성공한 디젤 엔진, 그 흑표 전차에 들어가는 엔진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HD 현대 인프라코어인데 다른 이제 방산 기업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작업에서 가장 많이 장비가 투입되는 건 결국 굴착기입니다. 근데 그 굴착기가 현 시점에서 지금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미국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점유율 1등 기업이다 보니까 물론 뭐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땐 미국의 캐터필러가 점유율 1등을 차지하기 들어오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굴착기를 놔두고 캐터필러가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버리진 않기 때문에 한시라도 시급하고 빠르게 또 뭐 지뢰 제거라든지 또 이제 어떤 도로 복구 작업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수혜를 받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K2 흑표 전차 중동 쪽의 어떤 수주가 시작이 되면은 거기에 지금 파워팩 그 안에 디젤 엔진은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방산 쪽으로도 아직 상승폭이 제한적이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도 다른 종목들 대비 상승폭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오히려 전 앞으로 안정적으로 상승력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탑픽으로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은 뭐 전화 통화 길게 하실 수가 있나요? 좀 2시간 넘게는 못 하는데 이 정도 했으면 영미 매니저 푸틴이 또 속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영미 매니저가 보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래서 일단 이제 튀르키예 3자 회담이 좀 무산되면서 약간은 이제 재료가 조금 이제 소멸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들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중재에 나선 거나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건
서로의 이해관계가 네. 이제 너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빨리 이제 좀 이 휴전을 좀 성사를 좀 시켜서 이제 관세에 매몰되어 있는 이슈를 평화협정으로 좀 돌려놓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재건으로 가니까 그렇죠. 좋죠.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우리가 이제 중동 순방에서 봤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승산 없는 게임에는 배팅을 안 한다. 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네. 휴전에 대한 이제 의지를 강력하게 이제 보여준 거고 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오늘 이제 2시간 이상의 어떤 전화 통화가 긍정적인 네.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사실 시간을 끌어봤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휴전으로 가는 길은 이제 명확해졌다. 근데 그래서- 다만 이제 관련된 네. 수혜주들이 과연 이제 얼마나 재료를 조금 반영하게 되고 이게 어쨌든 뭐 임기 취임하고 나서 거의 뭐 3, 4개월 내내 네. 지금 끌어왔던 네. 이제 재료기 때문에 재료에 이제 조금 신선함은 조금 떨어지는 게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탑픽주는 저는 뭐 전진건설 로봇, 네. 뭐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사업적인 내용으로 보나 또 미국 내에 또 이건 재건 이슈뿐만 아니라 미국 내 이제 사업에 대한 이제 가치를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전진건설 로봇 정도는 지금 차트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추세도 이제 조금 살아있는 그렇네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눌림목 공략을 좀 해보셔도 설사 조금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네. 요 5만 원짜리가 지금 강하게 지지가 좀 되고 있는 게 확인이 이미 됐기 때문에 예. 뭐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진건설 로봇까지 봤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전진건설 로봇주는 아니고요. 네, 펌프가 만드는 맞습니다. 또 그 회사라는 좀 잘 알고 계시죠? 자, 리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두 종목을 네. 갈게요. 원익홀딩스와 LK 삼양. 원익홀딩스부터 가보도록 하면서 네. 로봇주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제 약간 타격 받으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 정도 예, 밀렸는데 시청자분들 궁금증 있습니다. 사실 뭐 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섹터 전 업종이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투심에 영향을 미쳤다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네. 네, 그런 와중에 원익홀딩스가 장중에 한 28% 정도의 어떤 상승 흐름이 하루 만에 나와줬다라는 거는 사실 이게 상한가 가까이 들어갈 만한 큰 재료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알레그로 핸드 V5가 네. 지금 이제 유럽의 C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네. 근데 사실상 알레그로 V4가 승인됐을 때는 이 정도의 상승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 이유가 어저께 워낙에 시장 자체의 투심이 안 좋고 근데 결국에 로봇의 어떤 투심이 꺾인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투심이 꺾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지난주에 로봇 섹터의 어떤 강세 흐름이 굉장히 강했고 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8에서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기 네. 때문에 지난주에 상승폭을 반납하는 차익 매물이 출회됐던 거지 로봇의 어떤 발전 속도와 그리고 젠스당 CEO도 기조연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플랫폼을 언급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발전 속도는 전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시적인 어떤 매크로 이슈로 조정이 나왔던 거라서 그 와중에 이제 원익홀딩스가 이제 유럽 그리고 알레그로 V5가 네. 승인했다는 소식에 수급이 원익홀딩스 또 이제 갔는데. 20개 기업으로 좀 쏠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한 28%까지 상승이 나졌다가 윗꼬리를 달았고 뭐 시간에 의해서 한 3% 정도에 밀렸는데 사실 이제 그 원익홀딩스가 메타와 그리고 또 구글과 이제 휴머노id 로봇 관련된 어떤 협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사실 원익홀딩스가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게 결국 K 휴머노이드 팀 그리고 또 젠스당 CEO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자체가 이제 결국 우리 돈으로 50조 달러 정도 시장으로 커질 수 있다라고 좀 하고 있고 또 실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뭐 자동차와 모바일 시장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시장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K 휴머노이드 연합 팀이 구성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거기서 로봇 팔을 담당하는 기업은 원익 로보틱스가 될 그렇죠. 수밖에 손 없는 중요하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젠 어떤 반 테슬라 진영의 어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속도가 빨라진다면 결국 원익홀딩스 그러니까 자회사인 원익 로보틱스의 어떤 개발 속도와 메타와 구글의 어떤 협력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좋은데 어제 이미 또 시세가 또 강하게 분출됐겠고 오늘 또 시장이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준다고 했을 때는 약간의 또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을 챙겼다가 원익홀딩스는 다시 5,000원 미만에서 또 타이밍이 왔을 때 재매수의 관점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같이 이제 보고 있는 게 LK 삼양, 네.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또 특히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이게 정책적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는 게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관심이 사실 러우 전쟁 이후에 더욱더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예. 없었습니다. 예. 왜냐면은 당연히 가장 먼저 통신 시설부터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그렇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저궤도 위성 통신을 한다고 했을 때는 뭐 전쟁이어도 뭐 그리고 또 뭐 선박 위에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동의 실질적으로 사우디에서도 결국 이 스타링크 관련된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관심이 또 지금 계속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한국 시장의 어떤 상륙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요. 그거죠, 그리고 실은. 네. 맞습니다. 네. 스페이스 X 네. 발사 횟수도 5회에서 25회, 5배 이상 급증했기 때문에 관련된 부품과 또 그리고 원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특히 LK 사명은 6월 달에 발사되는 스타쉽 팰컨 9에 결국 이제 별 추적기를 달아서 이제 쏘아 올리는데 그 별 추적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또 그리고 레이저 센서들을 LK 사명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장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다. 다만 이게 약간 시가총액 자체가 1,300억밖에 안 되고 좀 네네. 가볍다 보니까 가볍죠. 좀 이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거지 실제로 우주항공과 또 저기도 위성통신의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탄력도 면에서는 최근에 가장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정말 빠르면 다음 달 6월이나 7월 정도엔 스타링크가 또 네. 한국 상륙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기대감만으로도 LK 사명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목표가는 일단 3,000원으로 한번 또 상향해 봐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적 라이대 같은 경우는 2,5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보면 저 스타링크 올 여름에 이제 네. 오픈하고 아마 가입자 받는 저것 때문에 기다리시다가 맞습니다. 예, 딱 LK 사망에 버티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지금 오른 거는 아직 다 반영한 건 아니다. 맞습니다. 기대감도 있고요. 또 네. 실질적으로 또 스페이스 X 6월 달에 네. 또 이제 그 팰컨 9 어떤 9 발사도 있으니까. 앞두고 있는데 두 가지의 모멘텀이 같이 좀 맞물리면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아직 세로는 아니고요. 아직은 세로는 아니다. 끝까지 네. 그 재료 두 개는 확인을 하고 가져가라. 네, 맞습니다. LK 사명 받고요. 자, 영매 매니저는 두 종목 네. 갑니다. LS 마린 솔루션과 풍력 쪽의 SK 네. 이터넉스를 가보면서 어제 밤에 간밤에 약간 퍼스솔라 태양광이 좀 흔들렸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 부분까지 신재생까지도 네. 함께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일단 어제 우리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하루 종일 좀 답답한 네. 시장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국내 증시 이제 답답한 흐름 속에서 반도체 업종이 많이 빠졌죠. 네. 그리고 방금 이제 리뷰했던 로봇 업종이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전력 인프라 종목들도 대부분 다 하락을 했어요. 그럼 얘네들이 왜 빠졌느냐? 뭐 개별학제 때문에 빠진 건 아니고 네. 미국의 이제 신용등급 강등 우려 때문에 빠졌는데 그럼 왜 신용등급 강등 우려 때문에 멀쩡하던 반도체 종목들이 빠지느냐? 요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미국이 이제 채권을 발행하면 그 채권에 이자가 붙어 있으니까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더 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신용등급이 강등된 리스크를 이제 반영한 건데 이해죠, 그게 또. 사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과연 디폴트가 일어날까? 진짜 미국은 뭐 가장 강력한 기축 통화인 이제 달러를 쓰는 나라고 예. 만약에 이자 갚아둘 돈이 없으면 달러를 더 찍어내버리면 되잖아요. 의회에서 그냥 부채 한도에 대한 거 협상만 되면은 디폴트가 나타날 가능성은 네.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도 그런 이제 해석들이 힘을 받으면서 뭐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우려는 큰 문제 없다. 네네. 그러면서 시장이 올라온 거니까 우리 시장도 당연히 이제 오늘 어제 빠졌던 로봇, 반도체, 전력 인프라 뭐 이런 바이오까지. 종목들이 네.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LS 마린 솔루션도 어저께 사실 굉장히 좀 기분 좋게 고점을 좀 뚫으려고 하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네. 조정이 좀 들어오는 바람에 조금 눌렸는데 어쨌든 지금 추세는 가장 좀 강력한 전력 인프라 종목 중에 또 하나거든요. 효성중공업, LS 마린 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을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특히 국내는 이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된 이제 정책, 예. 해저 케이블 막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와 해저 케이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투자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된다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LS 마린 솔루션이고 메타의 프로젝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터스 프로젝트 요 관련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수주를 이제 받았던 그런 이제 이력이 있는 기업은 LS 마린 솔루션이 네. 유일하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 쪽에서는 뭐 국내의 절대 강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 4거래일 정도 5일선 눌림목 조정이 이쁘게 딱 진행이 좀 됐으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신규 조건도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상단을 한 24,000원 정도로 좀 올려놓고 추가적인 이제 시세를 충분히 좀 대비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리뷰를 좀 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SK 이터닉스. 어저께 뭐 장 시작하기 전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드렸습니다만 사실 장이 끝나고 나서 최후에 가장 살아남은 종목은 SK 이터닉스였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섹터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태양광이 단기간 안에 너무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약간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어제 이터닉스도 태양광 이슈가 이제 분명히 좀 같이 붙으면서 장중에 10%가 훌쩍 넘게 그렇죠. 이제 신재생 급등을 이슈죠. 하면서 맞습니다. 네. 상승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오히려 ESS 쪽에 조금 집중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거든요. 특히 미국의 ESS 시장이
2030년까지 지금의 2배가 넘는 이제 성장을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신재생 쪽 얘기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ESS 쪽이 이제 투자가 좀 돼야 되는 거기 네. 때문에 오히려 가시적인 투자, 특히 캐펙스가 늘어나는 증가율을 따져봤을 때는 저는 EXS가 탑픽이라고 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SK 이터닉스라든지 뭐 G2 파워 뭐 이런 종목들을 분명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오늘 또 조금 누르면은 한 19,500원 정도 내외에서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목표가는 또 조금 상향해서 한 22,000원 정도, 네.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열려 있으니까 에너지 섹터의 순환매 이제는 ESS가 움직일 좀 차례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그간 달렸던 신재생이 프리마켓을 좀 쉬어가는 것 같아요. 태양광도 하나솔루션이 4% 넘는 급락도 네. 나오고 있고, 풍력 CS윈도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영민 매니저는 아직 신재생은 포기할 때는 아니다. 예, 여기에 대한 흐름들 찾아가자. 또 이렇게 조언해 주셨고, 자, 여러분, 대선 관련한 테마주 중에서 진짜 알토란 같은 수혜주가 있다. 이미 반영도 돼 있다. 증권주 이야기입니다. 준호 매니저. 네.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모두 증시 부양하겠다고 한 목소리고요.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약 2번째인가요? 3번째가 네. 주가 5천 시대를 연다. 지금 미래에셋증권 뭐 이따 차트도 한번 보여주시겠지만 네. 보면 이게 살 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서버렸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증권주를 어이할고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이 많고. 근데 지금 2,600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3천만 가도 증권주 실적은 따따블. 만약에 맞습니다. 뭐 4천만 가도 어마어마하니까 네. 증권주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정말 진짜 공약대로 된다면 정말 우리 국내 증시가 예전 코로나 이후에 정말 강력한 네. 어떤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네. 최근에 지금 이제 증권주들이 또 강한 움직임은 뭐 정책 수혜주로도 맞물리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은 이제 브로커리지에 좀 의존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매매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수수료와 아니면 이제 IPO 주관사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나오는 수수료가 사실 수수료를? 주력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와 김민수 후보 둘 다 STO 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지금 확대해 증권 나간다라고 토큰. 했기 때문에 네. 그 시장 규모가 거의 300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사실상 새로운 먹거리가 생길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만으로도 최근에 증권주의 훈풍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다가 이제 증시 부양책들까지도 세부적으로 좀 나와주고 실제로 뭐 3천 또 5천 시대가 열린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어떤 증권주들의 어떤 새로운 먹거리와 네.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의 어떤 훈풍 또 거래량 활성화 실적. 네, 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이제 증권주들은 정말 앞으로도 또 시장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뭐 미래에셋 증권 또 그리고 이제 많은 뭐 한국투자증권 뭐 또 그리고 웬만한 최근에 금융지주. 하나투자증권 네. 금융주들 다 같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좀 굳이 탑픽을 꼽자면 네. 사실 흐름 자체는 좀 비슷한데요. 예. 근데 그래도 저는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하나투자증권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예.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하나투자증권이 그래도 이 STO 쪽에서는 SK증권과 하나투자증권이 좀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맞아요. 예, 있었고 예. 또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이 또 IPO 실적도 괜찮고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또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또 크게 상승하고 관련된 이제 훈풍 또 실제로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귀축 통화로 그 귀축 자산으로 계속해서 축적해 나간다고 했을 때 비축 통화로 축적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다시 한번 그 시기에 가장 또 이제 업비트의 어떤 나스닥 상장 기대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하나투자증권은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과 STO 시장의 어떤 증권 개화, 토큰.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증시 부양책 이 세 가지의 모멘텀을 다 같이 좀 맞물릴 수 있는 게 하나투자증권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증권들이 같이 사실 움직여주고 있긴 한데요. 하나투자증권은 개별적인 모멘텀이 하나 더 더 있어서.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증권주 지금 따라가도 일단은 괜찮다. 네. 왜냐하면 이제 증권 토큰이라는 진짜 우리도 생각지 못하는 맞습니다. 이제 새 정부에서 해줄지 안 해줄지 네. 모르겠지만 시장이 열리게 되고요. 영민 매니저 뭐 증권주로 가도 좋고 네. 아니면 요 테마 증시 부양과 증권 토큰 또 다른 좀 종목이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사실 이제 대권 주자들의 이제 코스피 뭐 4천, 5천 요런 이제 공약을 5천. 고지고대로 믿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선거할 때마다 뭐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 지수 편입시키겠다, 뭐 코스피 4천, 5천 뭐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선언적인 의미가 좀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다음 정권에서는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가야죠. 가능성이 네. 상당히 좀 높다라고 봐요. 이미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뭐 외환시장 개방이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네. 공매도도 이제 제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족을 좀 시켜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 때 만약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면 뭐 5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3,500에서 네, 4,000 뭐 그 네. 정도는 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러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이 증시 투자 자금이 유입될 거기 가죠. 때문에 그냥 브로커리지만 보더라도 증권사들은 속된 말로 좀 노났다. 더블 이렇게 나오죠. 이제 볼 수 있는 예. 거예요. 거기다가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역점을 두고 이제 시스템을 갖춰놓은 STO 사실 이거 바로 할 수 있게 시스템은 다 갖춰놨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세금 문제, 네. 이 법적인 문제들, 과연 이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원천 징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이제 시행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핑거라든지 갤럭시아 모니터리 이런 기업들은 STO 관련된 분명히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준호 매니저 얘기해 주신 하나투자증권도 관련된 이제 직접적인 또 수혜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보시고요. 저는 오히려 또 이제 증권주 뭐 은행주들 중에 메리츠 금융지주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주가가 최근에 오히려 은행주들, 증권주들 다 잘 나갔는데 최근에 2주 동안에 지금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차익 실현을 조금 맞았어요. 그래서 나는 굳이 증권주나 이제 은행주 이런 이제 금융주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메리츠 금융지주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네. 배당 쪽만 놓고 보면 뭐 국내 거의 탑이에요. 엄청난 이제 배당 성향과 주주 친화 정책 주주 뭐 환원의 이런 것들, 왕이죠. 주주 환원 네. 정책에 네. 있어서는 거의 뭐 탑 수준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약간 좀 노이즈들이 좀 있었어요. 뭐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들도 좀 있었고 그런 노이즈들 때문에 아마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온 것 같은데 11만 원 정도에 접근한다라고 하면 한 12만 원만 올라가도 한 10% 정도 수익 나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배당 수익까지 이제 감안하면 꽤 쏠쏠한 이제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네. 나는 좀 안정적인 대선 주자들의 어떤 정책 공약 수혜주에 베팅을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메리츠 금융지주를 한번 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3천, 4천, 5천 시대. 안정성을 추구하는 분들은 가면 좋고 안 가도 좋고 배당으로 먹는다 네, 해서 맞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네. 또 우리 준호 매니저는 새 네. 시대에 열리고요. 맞습니다. 특히 증권 토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다 네. 주식화될 수가 있는 맞습니다. 겁니다. 송아지도 될 수 있고 그림도 맞아요. 될 수 있고 될 다 수 될 수 있으니까 그거 열린다면 증권주는 레벨업이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두 개 증권 업종 분석을 해봤고요. 준호 매니저 네. 일발을 가볼까요? 오늘의 일발은 어제 이제 시장에서 이제 가장 크게 밀렸던 섹터가 아무래도 반도체와 이제 로봇 섹터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sek터는 투심이 여전하다. 어제 워닉홀딩스 워닉홀딩스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로봇에 대한 투심은 좋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워닉홀딩스의 후속주를 한번 예.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T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으로 오, 들고 와봤는데 예. 디스플레이용 진공 로봇 생산 기업이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진공 로봇 그리고 진공 이송 모듈을 좀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OLED 진공 로봇은 6세대부터 11세대까지 국내 유일하게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출 기준만 본다고 하더라도 진공 이송 모듈이 23%, 진공 로봇이 한 70%로 그냥 매출의 대부분이 진공 로봇으로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국책 사업 그리고 국책 과제의 주관사로 지정이 됐는데 디스플레이 제조 공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AI가 적용된 로봇 시스템으로 또 AI 자율 제조 개발에 대한 어떤 부분을 국책 과제로 따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면 예. AI가 연계된 로봇 시스템으로 AMR, 물류 이동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하는 거에 어떤 초점을 맞춘 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적용이 확대된다고 했을 때는 협동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물류 자동화에 있어서 관련된 이제 제조 기술과 AI가 접목된 로봇 시스템이 접목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 그 주요 인사들이 결국 이제 사내 이사로 지금 편입이 됐는데 삼성전자 출신이 박형섭 총괄 부사장과 그리고 심현보 본부장이 T 로보틱스 내에서 AMR 개발을 진두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진공 로봇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출신인 이수종 부소장이 지금 진공 로봇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기술 네. 때문에 네.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결국에는 삼성 로보틱스로 사명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T 로보틱스가 결국 AMR 물류 이동 로봇 관련해서 결국 MOU를 최근에 체결하면서 상한가를 들어갔던 이력이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삼성도 2030년까지 디스플레이 공장과 반도체 라인을 결국 이제 무인 공장 또 물류 자동화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T 로보틱스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또 SK 쪽에서도 당연히 지금 뭐 최태원 회장이 AI 특명을 내렸잖아요. 지능형 로봇과 휴머노id 로봇 관련된 사업을 훨씬 더 키우라는 특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가장 앞서서 SK온과 AMR 물류이동 로봇 관련된 또 계약을 체결한 T 로보틱스가 결국 SK와 더 삼성의 어떤 물류 자동화와 그리고 자동화율이 더욱더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무인 공장에 있어서 지금 이제 시일이 별로 안 남았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30년이니까 앞으로 지금 5년 안에 무인 공장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상태고 현대도 메타플레트 아메리카를 필두로 자동화율을 빠르게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 T 로보틱스의 AMR 로봇 그리고 진공 로봇이 결국 삼성과 그리고 SK에서 채택됐다라는 것도 이미 기술력은 입증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요? 1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좀 빠르게 급부상하고 있고 결국 2030년까지 매출 성장폭은 더욱더 빠르게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T 로보틱스를 탑픽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T 로보틱스 진공 로봇 이제 디스플레이용 맞습니다. 진공 로봇 하면 이제 T 로보틱스고요. 앞서 얘기해 주시면 삼성전자 출신 분들이 네. 꽤나 가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레인보 로보틱스가 딱 두 곳과 MOU를 체결했잖아요. 네. 그게 바로 T 로보틱스와 클로봇이었다. 클로봇. 네, 근데 맞아요. 결국 T 로보틱스가 먼저 MOU를 체결했고 이 공장의 어떤 자동화율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AMR 그리고 진공 이송 모듈 그리고 진공 로봇이 필수다 보니까 결국 T 로보틱스의 가치가 더 부각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아마 공장 중에서는 가장 먼저 로봇을 네. 투입하게 될 텐데 그때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T 로보틱스까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볼까요? 일단 뭐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로봇 섹터들은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제도 한 5.6% 정도 장중에 밀렸다가 약간은 아래권을 달았지만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일단 매수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약 개입이 뜬다고 하더라도 12,000원 미만에서 일단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 11,870원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11,870원을 매수가로 그리고 목표가 자체는 이제 14,300원 라인대를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100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발 장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글로벌 텍스 프리, 네. 뭐 조금 사이즈 작은 맞습니다. 세금 환급 기업을 갔습니다. 의료 관광의 부가세 환급은 그렇습니다. 공하나가 더 더 붙는다. 붙는다. 이걸 네. 기억하시고요. 오늘 준호 매니저는 티보 로보틱스. 로보틱스. 네, 어제의 한 타격을 오늘 쇼크를 맞아요. 오히려 만회한다. 매수 기회다. 네, 가보겠습니다. 자 일발 장전 여기까지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